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랑이 어떻게 작은 순간의 진심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지 함께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서연이라는 젊은 여교사입니다. 서연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오셨고 서연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던 그 시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그 치열했던 날들을 거쳐 마침내 교사라는 꿈을 이뤄낸 것입니다. 도시로 올라온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들. 서연은 이런 도시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갔고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친구의 소개로 장민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민호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서연은 그의 매너와 교양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호 역시 서연의 순수함과 열정에 끌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서연의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연애가 시작된 후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민호는 서연에게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서연은 민호에게 순수하고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진지하게 서연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서연은 기쁜 마음으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호의 어머니인 박영자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오랫동안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 민호를 키우며 그가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것입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 없이 식당을 지켜온 영자였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옷에는 항상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민호가 대학에 입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마침내 변호사가 되는 그 모든 순간을 영자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자는 물론 민호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될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민호와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함과 불안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서연은 참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예쁘고 똑똑하며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도 자연스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조금 불편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연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지만 과연 진심으로 이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해온 식당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과연 서연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영자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자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연의 진심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을까? 평상시 민호와 함께 있을 때의 서연은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상냥하며 그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방을 모를 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영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평범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낡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죠. 마치 동네 아주머니 같은 모습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서연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에 도착한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하지만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3학년 2반 김서연 선생님 계시나요? 영자는 교무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침 서연은 자리에 앉아 학습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를 본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가 김서연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아, 선생님. 저는 이번에 전학 온 최민수 어머니예요. 영자는 미리 준비한 가명을 댔습니다. 우리 민수가 학교 생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민수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영자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수가 집에서는 똑똑한데 학교 성적이 안 나와서 걱정이에요. 혹시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차별하시는 건 아니죠? 이것은 모든 교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였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미소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워진 것을 영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그렇네요. 저는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해요. 그런데 왜 우리 민수는 발표할 기회도 안 주시고 반장 선거에서도 추천해주지 않으셨어요? 영자는 계속해서 억지스러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서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학교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발표 기회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손들고 하는 거고, 반장은 아이들끼리 투표로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듯 말하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식한 학부모를 상대하듯 하는 태도였죠. 그럼 우리 민수 숙제 검사도 제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영자는 더욱 까다롭게 굴어봤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한숨을 살짝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숙제 검사는 매일 하는 거고 아이들 개별 지도도 다 하고 있어요. 혹시 집에서 민수한테 제대로 물어보셨어요? 아니면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확인해 보셨나요? 이 말에서 영자는 더욱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요. 이것도 모르면서 왜 학교에 와서 항의하느냐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영자는 일부러 더 시골스러운 말투를 써봤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 좀 더 살살 봐주세요. 워낙 예민한 아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피곤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영자가 교무실을 나가자마자 서연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아직 복도에 있었고 교무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학부모 상담인데 정말 답답하더라고. 기본적인 학교 시스템도 모르면서 무작정 선생님 탓만 하시더라고. 애들 부모님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 너무 무식해서 상대하기 정말 힘들어. 아, 그런 분들 있지.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뭘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은 못하면서 불만만 가득하신 분들. 맞아. 솔직히 좀 부끄럽지 않나? 자기 무식함을 선생님한테 떠넘기는 게. 요즘 학부모들 수준이 정말 천차만별이야. 복도에 서 있던 영자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예의 바르게 대해놓고 뒤돌아서서는 무식하다, 부끄럽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서연의 모습에 영자는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심하게 테스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서연의 진짜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신이 평생 해온 식당 일도 그렇게 무시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영자는 이 사실을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서연의 진짜 모습이 더 드러나는 순간이 올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영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본 것이 서연의 진짜 모습일까? 혹시 그날 하루만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때 들었던 서연의 말들. 마이너스 무식해서 상대하기 힘들다. 부끄럽지 않나? 마이너스 그 말들은 결코 우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서연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었죠. 민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만날 때마다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영자는 더욱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그러던 중 민호가 양가 상견례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식으로 두 집안이 만나는 자리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부모님도 서울에 올라오시기로 하셨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연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직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상견례 당일 서연은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세련된 액세서리,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까지. 그녀는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우아함을 뽐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 역시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동안 민호 오빠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영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은 며칠 전 학교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같은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죠. 식사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민호는 두 가족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연 역시 조심스럽지만 적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말이죠.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영자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민호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 많았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혼자 키웠거든. 영자의 목소리에는 지난 날의 고생이 묻어났습니다. 네, 민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서연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영자는 잠시 멈춤 후 계속했습니다. 혹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음식점을 한다면 서연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체면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식탁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고 그녀의 부모님도 당황한 듯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사실 요즘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편하게 말해도 돼. 나도 궁금해서 묻는 거야. 영자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결국 서연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는 조금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요즘은 다들 직업의 격을 따지잖아요. 변호사 와이프가 시어머니는 식당 하신다고 하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그런 시선들이 있다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서연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딸의 말에 당황해했고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예상했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노고는 충분히 존중해요. 정말로요. 서연은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저도 제 나름의 체면이 있고 제 직업도 있고 해서. 영자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영자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서로 속마음을 아는 게 좋지. 영자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기분을 모를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나온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평생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영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색한 분위기로 끝난 상견례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민호는 계속해서 그날의 일이 마음에 걸렸고 영자는 며느리에 대한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지난번 상견례 때 말인데 조금 심했던 것 같지 않아?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오빠, 나는 거짓말하기 싫어서 솔직하게 말한 건데. 어머니도 편하게 말하라고 하셨잖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요즘 사회가 그런 거 아니야? 모든 직업이 다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일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며
나를 키워주셨는지 알잖아. 그런 어머니의 일을 창피하다고 말하는 건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빠도 참 이상해. 나는 어머니 자체를 창피하다고 한 게 아니라 사회적 시선이 그렇다고 말한 거잖아. 왜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가치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큰 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그녀는 서연과 단둘이 만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영자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시간 되면 우리 둘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 지난번 얘기도 그렇고 할 말이 좀 있어서.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참에 확실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자는 평상시보다 더 신중한 표정이었고 서연은 살짝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먼저 말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영자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서연은 정중하게 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는 건가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품어온 모든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평생 그 작은 식당에서 일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말이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은 늘 기름에 절어 있었고 옷에는 항상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지. 그래도 내가 그 일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좋은 대학 가고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민호가 학원비 걱정하지 않게, 참고서 사달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않게 하려고 그 모든 걸 견뎌낸 거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 내가 사귀는 남자를 그렇게 키워낸 일이 창피한 거냐? 서연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노고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존경해요.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사회가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가? 사회 탓이냐?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너는 그 사회의 잣대에 따라 사는 거냐? 내 가치관은 어디 있는 거야? 저도 제 체면이 있어요. 서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제 나름의 자존심도 있다고요. 친구들이나 동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 순간 영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체면? 자존심?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는 체면도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게는 창피한 일이구나. 내가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일이 너에겐 체면 깎이는 일이고.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내가 키운 내 아들도 그런 어미를 둔 게 부끄러운 거냐? 어머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니다. 영자가 서연의 말을 자르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어.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이구나. 서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런 뜻으로. 오해?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학교에서 한 말도 오해냐? 무식해서 상대하기 힘들다고
부끄럽지 않냐고 한 그 말들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가 그날 그 학부모였다, 서연아. 일부러 수수하게 차려입고 가서 내 진짜 모습을 본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영자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업이나 체면에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가 진짜 품격이야. 영자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영자는 카페를 떠났고 서연은 혼자 남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카페에서 혼자 남은 서연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날 학교에서 만났던 까다로운 학부모가 바로 민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솔직한 게 잘못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틀렸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분명히 직업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도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한편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서연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말이죠. 아니, 변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어머니를 본 민호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민호가 서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다. 영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서연이와 관련된 일인데. 그리고 영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 학교에 찾아간 일부터 그때 들었던 서연의 진짜 모습,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있었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내가 직접 들었어. 그리고 오늘 서연이와 직접 대화를 나눠봤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더구나. 영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서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서연이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 아이가 가진 생각이 우리 가족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어머니,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사람의 진짜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줄 아니?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가 아니야.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지, 그런 게 진짜 품격이고 가치란다. 영자는 잠시 멈춤 후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식당 일을 했지만 그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 내 노동으로 너를 키웠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뒷바라지했거든. 이게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니?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서연이는 그런 엄마가 창피하다고 하더구나.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하지만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진짜 행복할까?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서연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연은 항상 겉모습을 중시했고 체면을 많이 따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며칠 후 민호는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서연도 그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자와의 대화 이후 민호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혹시 영자가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하고 어딘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한테 들었어. 지난번 학교 일이며 오늘 너희 둘이 만나서 나눈 대화까지 다 들었어. 민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그건 서연아,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오빠, 내 말도 들어봐. 나는 어머님을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야.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말한 거잖아. 서연은 여전히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문제야. 내가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다는 게.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해야 했다는 거야? 내 진짜 마음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솔직한 건 좋아. 하지만 그 솔직함 뒤에 숨어 있는 내 가치관이 문제라는 거야.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너무 다른 것 같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 그날의 대화는 결국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민호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주 후 민호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와 헤어졌어요. 영자는 아들의 마음이 아플 것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 네,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이라면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하는 거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꽉 안아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아들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내면의 진짜 모습은 작은 순간들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누가 옳고 누가 틀렸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